슬기로운 교행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행생활 급여편에 퇴직금을 맡게 된 주무관 피해선입니다. 앞에서 유난히 주무관님께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퇴직연금 두 가지, DC 형태, DB 형태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간략하게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개, 퇴직금이란 1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한 달치의 월급을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 모아둔 그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 주는 것인데 꽤 목돈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만에 목돈이 모이게 되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치킨집을 열었다가 대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또 퇴직금을 회사에서 모으다 보니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에 체불이 생기기도 하고 또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로자들이 평생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들로 노후의 삶이 고달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보관하고 또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달마다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쪼개서 주는 것을 저희가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사업자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는 거죠. 이렇게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선진화된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연금은 크게 DC와 DB로 구분됩니다. 따단! 손이 안 맞았다, 그치? 우선 DC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DC는 확정 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 DC는 우선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합니다. 이 말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넣어둔 목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할지를 정해주는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도 근로자의 몫입니다. 요즘 은행 이율이 무척 저조하다 보니까 주식이나 펀드 같은 조금 공격형인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학교는 DB를 선호하지만 DC는 모든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근로자들은 DC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근로자가 기여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만큼 DC는 급여 담당자인 우리가 근로자의 DC 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DC 통장을 보면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근로자는 금융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DC 계좌를 만듭니다. 개인의 계좌인 만큼 근로자가 직접 DC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누적된 퇴직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DB는 Defined Benefit NG! 그에 반해 DB는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입니다. 이는 회사가 운용을 지시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수익과 손해도 회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DB 통장을 보면 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DC가 당해 연도에 12분의 1의 금액을 넣어주면 끝인 반면에 DB는 산정일 기준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일한 기간만큼 채워서 넣어주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많은 분야에서는 운용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채워지는 차익으로 퇴직금을 채우기 때문에 최근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분들은 DB를 원하시는 겁니다. DB가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계단형일 때 퇴직금이 NG. 예를 들어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럼 마지막 해에 그 이전에 있는 퇴직금도 마지막 해의 금액으로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B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DB를
잘 운용해서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공격성이 큰 투자를 했을 때 위험 부담도 학교가 안고 가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에 넣게 되죠. 요즘 금리를 생각했을 때는 무척 아쉬운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DC와 DB 같은 퇴직연금 상품을 이용하고 그의 대가로 은행에 수수료를 주게 되는 거죠. DC는 운용사에서 수수료를 청구해서 실제로 저희가 납부해 줘야 돼요. 하지만 DB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DB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을 보내줄 때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내줍니다. 이게 원가 내지는 원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돼요. 그러면 이게 DB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세외에 수납을 잡으시면 됩니다. 2월 마지막 날에 입금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DB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속연수. 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잘 들었겠지만 그 두 개가 금액이 달라요. 근로 조건이나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로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두 가지 다 계산해서 높은 걸로 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보면은 DB의 경우에는 운용 주체가 학교, 그러니까 수익도 학교. 확정기여형 DC의 경우에는 운용 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수익과 손해도 다 근로자. 하지만 DC의 경우에는 개인이 추가 연금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뭐가 있어요? 두 개 다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는데 DC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청구가 오면 저희가 실제로 지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에서 저희가 아까 학교가 수익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수익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게 원가나 원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고요. 2월 마지막 날에 입금됩니다. DC가 당해년도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자, 당해년도에 12분의 1을 넣어주면 끝인 반면에 DB는 산정일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일한 기간만큼 채워서 넣어주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갈 때 퇴직하는 시점의 임금으로 이 나머지 차익분들을 다 채워서 N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높은 직군, 최근에 임금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직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DB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퇴직금 계산법은 DB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두 가지 다 계산해서 높은 것으로 계산해 주셔야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겠죠. 근로조건이나 수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높은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C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임금 총액 이렇게 나와 있죠. 다행히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수당을 넣을지 어떤 수당을 뺄지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어려움 마시고 지침을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임금 총액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가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를 제외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입금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DB와 D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유난히 주무관님께서 다시 퇴직금의 이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DC와 DB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안녕. 퇴직금 이관 및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이관 시에는 이관일까지의 기관에서의 퇴직금을 산출해서 최종 적립을 끝낸 뒤에 그 다음으로 은행에 퇴직 이관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보통 은행으로 보내는 서류로는 근로자의 관련 공문,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신청서, 양식 등을 첨부하여 발송하는데 이때 전출기관의 급여 담당자, 퇴직연금 은행 연락처 등을 같이 보내면 이관 처리가 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전입 전출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받고 양쪽 퇴직연금 은행에서 이관 처리를 해야 해서 처리시일이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소요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퇴직 시에도 공무직 전출과 처리 과정은 비슷한데요. 먼저 퇴직일까지 최종 적립금을 산출해서 최종 퇴직금 계좌에 이체하고 은행에 퇴직금 지급 공문을 발송하면서 첨부 파일로 퇴직 관련 공문,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양식들을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이 퇴직 시에 중요하신 것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금이 지급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이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퇴직금 이관이나 퇴직금 지급할 경우에 지급되는 일자에 맞춰서 세회에서 그 퇴직금이 반환된다는 결제도 맞춰 올려서 일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